일본 기자들의 표정이 한순간에 바뀌었다. 이수연이 통역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일본어로 대답했기 때문이다. 짧은 인사말 몇 마디를 외워 말한 수준이 아니었다. 질문이 끝나자마자 의미를 정확히 파악했고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고 또렷한 일본어로 이어갔다. 카메라 셔터가 연달아 터지고 조명이 쏟아지는 한일전 현장에서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 장면은 노래가 끝난 뒤 시작된 바로 그 인터뷰였다. 현장 분위기는 처음부터 가볍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시장의 시선이 동시에 모인 자리였다. 노래 실력만 확인하는 무대가 아니라 언어와 태도, 즉흥 대응력,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까지 함께 평가받는 시험대에 가까웠다. 일본 기자들의 질문도 겉으로는 평범했지만 속에는 분명한 검증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앞으로 일본에서 활동할 계획이 있는지, 한국 트로트와 일본 엔카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본 팬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싶은지를 차례로 물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으로만 보기 어려웠다. 일본 시장에서 외국 가수 한 명이 실제로 통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시선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준비된 답을 외웠는지, 질문이 조금만 달라져도 흔들리는지, 현장에서 자신의 감정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가 모두 드러날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수연은 옆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다. 통역이 개입할 틈도 없이 자신의 목소리로 대화를 시작했다. 첫 번째 놀라움은 속도였다. 외국어로 대답할 때 흔히 나타나는 긴 침묵이 거의 없었다. 다음 단어를 찾느라 문장이 끊기지 않았고 표정이 굳거나 시선이 흔들리는 모습도 두드러지지 않았다. 질문이 끝난 뒤 바로 대답이 이어졌고 그 대답은 다시 다음 질문을 불러오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었다. 통역을 거칠 때 자주 생기는 공백이 사라지자 인터뷰의 온도도 식지 않았다. 두 번째 놀라움은 말의 정확성보다 감정의 흐름이었다. 일본어 발음은 또렷했고 존댓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기자들이 더 크게 반응한 이유는 문법만 맞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이수연의 말에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함께 실려 있었다. 준비한 문장을 읽는 듯한 딱딱함이 아니라 상대의 질문을 이해한 뒤 그 자리에서 마음을 옮겨 말하는 사람의 자연스러움이 느껴졌다. 이수연은 자신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꼭 일본 무대에 서보고 싶다는 뜻도 숨기지 않았다. 겸손했지만 의지는 분명했다. 자신을 과장하거나 당장 거대한 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말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는 선명하게 드러냈다. 바로 이 균형이 현장의 분위기를 바꾸었다. 지나치게 낮추지도 않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밀어붙이지도 않았다. 트로트와 엔카에 대한 설명도 중요한 장면이었다. 이수연은 두 장르가 서로 다른 이름과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에서는 닮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래 속 이야기를 천천히 끌고 가는 호흡 절제된 표현 속에서 울림을 키우는 방식, 가사의 감정을 목소리로 깊게 전달하는 점에서 서로 만나는 지점이 있다는 의미였다. 이 대답은 단순히 일본어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두 음악 장르의 정서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일본 팬들과의 소통에 관한 답변도 같은 흐름이었다. 이수연은 팬들과 직접 만나 더 가까이 이야기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대중이 해외 가수를 받아들일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은 화려한 실력만이 아니다. 이 사람이 우리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지,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는지, 낯선 시장에서도 어색함 없이 다가올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수연은 통역 없이 답하는 짧은 순간에 바로 그 문턱을 넘어섰다. 통역이 필요한 인터뷰는 질문과 대답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기 쉽다. 기자의 질문이 끝나면 통역이 내용을 전달하고 가수의 대답이 다시 번역을 거쳐 기자에게 돌아간다. 이 과정에서 말의 속도는 느려지고 감정의 결도 약해질 수 있다. 처음 질문에 담겼던 긴장감이 사라지고 대답 속 미묘한 뉘앙스도 번역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수연의 인터뷰는 질문과 대답이 끊기지 않았다. 질문이 끝나자마자 대답이 나왔고
기자들은 그 반응을 즉시 받아들였다. 그래서 현장에 흐르던 공기가 두 조각으로 나뉘지 않았다. 오히려 대화가 이어질수록 이수연을 외국 가수로 바라보던 거리감이 조금씩 줄어드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일본 기자들의 눈빛이 놀라움에서 기대감으로 바뀐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일본어 한마디 자체가 아니라 대화의 리듬을 무너지지 않게 지킨 능력이 더 강한 인상을 준 것이다. 이 장면이 특별한 이유는 한일전이라는 상징성에도 있다. 한국과 일본의 음악적 자존심과 팬덤의 시선이 맞부딪히는 자리에서는 작은 실수도 크게 보일 수 있다. 노래를 잘했다고 모든 평가가 끝나는 것도 아니다. 인터뷰에서 흔들리거나 현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면 무대에서 쌓은 인상도 약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수연은 오히려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들었다. 그날 드러난 강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언어였다. 이수연은 일본어 문장을 말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질문의 의도와 상황의 분위기에 맞춰 자신의 감정을 전달했다. 해외 활동에서 언어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다. 팬과 언론 사이의 장벽을 낮추고 짧은 만남을 강한 인상으로 바꾸는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이수연은 그 가능성을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었다. 두 번째는 음악적 접점이었다. 트로트와 엔카는 완전히 같은 장르는 아니지만 감정을 중심에 놓는다는 점에서 서로 연결될 수 있다. 슬픔과 그리움, 기다림과 위로 같은 정서를 목소리와 호흡으로 전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수연이 이 차이와 공통점을 직접 설명했다는 것은 일본 청중에게 자신의 음악을 어떤 방식으로 소개할 수 있는지 이미 고민해왔다는 인상을 준다. 세 번째는 타이밍이었다. 관심이 가장 뜨거울 때 나온 짧은 인터뷰 한 장면은 때로 긴 계획서보다 강한 힘을 가진다. 기사 제목 하나와 짧은 영상 하나가 다음 무대와 방송 출연, 팬미팅과 협업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의 관심은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 만들어진 반응을 실제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날의 놀라움이 일회세의 회성 장면으로 끝날지 새로운 시작이 될지가 달라질 수 있다. 이수연에게 가능한 첫 번째 길은 관심이 뜨거운 시기에 바로 일본 무대로 향하는 것이다. 한일전 직후 형성된 화제를 일본 공연이나 합동 콘서트로 연결하면 지금의 열기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이미 만들어진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언론도 움직이기 쉽고 현장 반응은 다시 새로운 화제를 만들 수 있다. 가장 빠르고 강렬한 방식이지만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면 부담도 클 수 있다. 두 번째 길은 단계적으로 접점을 넓히는 방식이다. 일본 방송 출연, 현지 아티스트와의 협업, 소규모 팬미팅, 한국과 일본을 잇는 콘텐츠를 통해 천천히 팬층을 쌓는 것이다. 첫 번째 방식만큼 즉각적인 폭발력은 약할 수 있지만 신뢰와 꾸준함을 중요하게 보는 일본 시장에서는 더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언어 능력과 음악적 이해를 반복해서 보여준다면 일시적인 관심을 지속적인 팬심으로 바꿀 가능성도 커진다. 세 번째 길은 해외 진출을 서두르지 않고 국내 기반을 더 단단히 만드는 것이다. 가장 안전해 보이는 선택이지만 타이밍을 놓칠 위험이 있다. 지금 이수연에게 쏟아진 관심이 몇 달 뒤에도 같은 온도로 유지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시장에서는 때때로 가장 신중한 선택이 가장 큰 기회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느 길이 정답인지보다 지금의 반응을 어떻게 실제 다음 단계로 바꾸느냐이다. 일본 시장은 외국 아티스트에게 결코 쉬운 곳이 아니다. 발음이 좋고 문법이 정확하다고 해서 곧바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일본 대중은 말 속의 감정 상대를 대하는 태도 표정과 호흡, 어색함 없는 소통의 질감을 세밀하게 본다. 정확한 일본어를 사용해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거리는 줄어들지 않는다. 반대로 완벽하지 않더라도 감정과 태도가 자연스럽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일 수 있다. 이수연이 강한 인상을 남긴 이유는 바로 이 지점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그는 잘 보이기 위해 지나치게 힘을 주지 않았다. 자신이 준비했다는 사실을 요란하게 자랑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게 질문을 듣고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기 때문에 더 준비된 사람처럼 보였다. 과시가 적었기에 실력이 더 선명했고 긴장한 기색이 적었기에 현장 대응력이 더 크게 드러났다. 이 장면은 오늘날 음악 산업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보여준다. 과거에는 뛰어난 가창력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졌다. 지금도 노래 실력은 모든 활동의 기본이다. 그러나 국경을 넘어 움직이는 시대에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가수는 노래하는 사람인 동시에 언어로 감정을 옮기는 사람이어야 하고 문화의 차이를 읽는 사람이어야 하며 짧은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시장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무대 밖에서도 팬들과 연결되고 현지 언론의 질문에 자신의 목소리로 답하며 새로운 시장의 정서를 이해해야 한다. 이수연은 그날 노래와 언어 현장 대응력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히 일본어를 잘한다고 놀란 것이 아니다. 그 일본어가 어디를 향해 준비된 것인지가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더 크게 반응한 것이다. 한 문장에는 태도가 있었고 한 번의 호흡에는 훈련이 드러났으며 한 대답에는 앞으로의 방향이 담겨 있었다. 우연히 옳은 표현을 성공적으로 말한 장면이라기보다 오랫동안 쌓아온 준비가 짧은 순간에 드러난 장면에 가까웠다. 기자들은 그 차이를 놓치지 않았고 현장의 시선도 빠르게 달라졌다. 이수연은 자신을 크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확실하게 증명되었다. 결국 그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일본어 실력 그 자체가 아니었다. 통역 없이 대답한 짧은 순간이 이수연이라는 가수가 얼마나 멀리 바라보고 준비해 왔는지를 보여주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인터뷰는 단순한 부가 장면이 아니었다. 앞으로 일본 무대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암시한 강한 예고편이었다. 누군가는 그 장면을 짧은 인터뷰로만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미 다음 무대의 시작을 보았다. 일본 기자들의 표정이 달라진 순간 이수연은 일본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가수에서 문이 열리면 곧바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아티스트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장면은 그 짧은 대답이 끝난 뒤부터 시작되고 있다.